불자님, 혹시 오늘도 서운합니다라는 그 한마디를 끝내 하지 못하셨습니까? 전화기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고 카카오톡 대화창에 하고 싶은 말을 길게 적었다가 한 글자씩 모두 지워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낮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는데 밤이 깊어지고 집안이 조용해지자 문득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마음을 썼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서운함이라는 감정은 참 이상합니다. 화는 한번 크게 내고 나면 조금 가라앉기도 하고, 슬픔은 실컷 울고 나면 어느 정도 씻겨 내려갑니다. 그런데 서운함은 다릅니다. 가슴 한가운데 조용히 내려앉아 있다가 잊을만 하면 다시 올라옵니다. 괜찮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상대의 말 한마디에 오래된 기억까지 다시 살아납니다. 자식에게 서운합니다. 남편에게도 서운합니다. 형제에게 서운하고 30년을 알고 지낸 친구에게도 서운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털어놓기도 어렵습니다. 괜히 말하면 속 좁은 사람처럼 보일 것 같고 이 나이에 별것 아닌 일로 유난을 떠는 것 같아 그냥 삼킵니다. 하지만 오늘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서운함이 생겼다는 것은 반드시 내가 예민하거나 마음이 좁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 마음도 주지 않은 사람에게는 깊은 서운함도 생기지 않습니다.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밤잠을 설치지는 않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 믿었던 사람, 내 시간과 정성을 주었던 사람이기에 서운한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서운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서운함이 생겼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 다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오늘은 참으십시오. 이해하십시오. 좋게 생각하십시오라는 이야기를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은 이미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서운할수록 한 걸음 물러서십시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화가 나서 상대를 벌주기 위해 물러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기 위해,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거리두기는 또 다른 싸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 차이를 이해하면 놀랍게도 관계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서운함의 정체부터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저 사람이 나를 서운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서운함은 상대 행동과 내 기대가 부딪힐 때 생깁니다. 자식이 일주일 동안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왜 서운할까요? 마음속에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쯤은 엄마에게 전화해야지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생일을 잊었습니다. 왜 그렇게 마음이 아플까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내 생일 정도는 기억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내가 어려울 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가 힘들 때 그렇게 달려갔는데 너는 왜 나에게 그러지 않았느냐는 마음이 생깁니다. 바로 그곳에 서운함이 있습니다. 기대가 컸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을 많이 주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첫 번째 화살과 두 번째 화살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첫 번째 화살은 누구나 맞습니다. 자식이 무심할 수도 있고 남편이 상처되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피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화살을 맞은 뒤 우리는 스스로 두 번째 화살을 쏘기 시작합니다. 왜 나한테 그랬을까? 그 말에 다른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나를 무시한 것인가? 내가 해준 것이 얼만데? 한 번 있었던 일을 마음속에서 100번, 1000번 다시 재생합니다. 상대는 자신이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조차 잊고 편안하게 자고 있는데 나만 밤새 뒤척입니다. 한 달 전에 받은 상처를 오늘 다시 꺼내 스스로를 찌르는 것입니다. 불자님,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서운함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서운하면 서운한 대로 인정하십시오. 다만 그 감정을 손에 쥐고 계속 되새기지는 마십시오. 그렇다면 상대에게 솔직하게 말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건강한 관계에서는 마음을 차분히 표현하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다 감정이 쌓인 상태에서 과거의 잘못을 한꺼번에 꺼내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해서 엄마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아니? 당신이 그렇게 말했을 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 알아? 우리는 상대가 미안해, 내가 몰랐어라고 말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말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엄마는 왜 옛날 일을 또 꺼내? 그러면 상처가 하나 더 생깁니다. 처음에는 행동 때문에 상처받았는데 이번에는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다시 아픕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말했지만 상대는 너는 나쁜 사람이라는 비난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공격받는다고 느끼는 순간 내용을 듣기 전에 자신부터 방어합니다. 그래서 상대의 허물을 계속 지적한다고 그 사람이 반드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내 마음만 더 지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렇다면 평생 이렇게 참고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참는 대신 기대를 조절하고 거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꼭 기억하실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런 면이 있다. 무뚝뚝한 남편이 30년 동안 무뚝뚝했다면 하루아침에 살가운 사람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연락이 뜸한 자식은 자기 생활에 빠지면 전화하는 것 자체를 잊는 성향일 수도 있습니다. 계산이 빠른 형제가 어릴 때부터 그랬다면 지금도 비슷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서글픕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안 바뀐다는 말인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히려 자유가 숨어 있습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 시작하면 기대를
조금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기대가 줄면 실망도 줄어듭니다. 실망이 줄면 서운함에 빼앗기는 시간도 줄어듭니다. 아들이 전화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엄마에게 전화 한 통 없을 수 있지? 나를 무시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하루 종일 괴롭습니다. 반대로 저 아이는 원래 연락이 뜸하지. 바쁜가 보다 하고 내 일을 하면 전화가 오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가 내 하루 전체를 망가뜨리지는 못합니다. 상황은 같은데 내 마음의 세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체념과 다릅니다. 체념은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다며 마음을 닫는 것입니다. 인정은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다라며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서운할 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과 반응을 조금 줄이십시오. 서운하면 우리는 더 많이 설명하고 싶습니다. 알아달라고 말하고 싶고 따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감정이 올라왔을 때는 오히려 말을 줄이는 편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삐친 표정을 하고 문을 쾅 닫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침묵이 아니라 소리 없는 고함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담담함입니다. 물으면 대답하십시오. 인사하면 웃으며 인사하십시오. 전화가 오면 반갑게 받으십시오. 다만 예전처럼 모든 것을 설명하고 상대의 반응을 확인하려고 매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평소 자식과 30분씩 통화했다면 10분 정도 이야기한 뒤, 그래, 엄마도 이제 할 일이 있으니 다음에 또 통화하자라고 말하고 내가 먼저 편안하게 전화를 끊는 것입니다. 늘 나를 기다리던 사람이 자기 생활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상대는 그 변화를 느낍니다. 두 번째는 기대를 거두는 것입니다. 종이에 한번 적어 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해 주었으면 좋겠다. 명절에는 하루라도 더 있어 주었으면 좋겠다. 내 생일은 기억했으면 좋겠다. 아프다고 하면 먼저 걱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써놓고 보면 내가 얼마나 많은 기대를 품고 있었는지 보입니다. 그 기대를 하나씩 내려놓아 보십시오. 바라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면 고맙고 오지 않아도 내 하루까지 무너지지는 않는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 때마다 마음속 장부에 기록하면 어느 순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받을 돈이 됩니다. 내가 너에게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해야 한다. 그 장부가 많을수록 서운함도 많아집니다. 특히 부모의 사랑은 계산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자식을 키우며 들어간 돈과 시간과 눈물을 어떻게 정확히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갚아야 할 빚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주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 일상으로 돌아오십시오. 서운함이 깊어지면 하루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 됩니다. 아침에 눈 뜨면서 그 사람이 생각나고 밥을 먹으면서 어제 들었던 말이 떠오릅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처음부터 다시 생각합니다. 하루 16시간 깨어 있다면 그중 10시간을
그 사람에게 주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그 시간을 돌려받으십시오. 아침에 30분 걸으십시오. 오래 미뤄둔 화분에 물을 주십시오. 손에 익은 음식을 만들어 이웃과 나누어도 좋습니다. 절에 들러 향 하나 올리고 오십시오. 경전 한 페이지라도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무엇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내 하루의 주인이 다시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내가 내 삶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상대가 나를 궁금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엄마가 매일 전화할 때는 귀찮다고 하던 자식이 엄마가 자기 생활을 시작하자 어느 날 먼저 묻습니다. 엄마, 요즘 뭐하고 지내? 매달릴 때 듣고 싶었던 그 한마디를 오히려 물러난 뒤 듣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거리를 두되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거리는 두 사람 사이에 두는 것이지만 미움은 내 가슴 안에 두는 것입니다. 거리는 나를 쉬게 하지만 미움은 나를 계속 태웁니다. 그러니 만나면 웃으십시오. 필요한 일이 있으면 도와주어도 됩니다. 안부를 물으면 다정하게 답하십시오. 다만 마음속에서는 담담하십시오. 겉은 따뜻하고 속은 고요한 것. 이것이 지혜로운 거리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면 상대의 태도가 달라질까요? 첫 번째 이유는 관계의 무게 중심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관계에서는 더 아쉬운 사람, 더 많이 연락하는 사람, 더 매달리는 사람 쪽으로 마음의 무게가 기울기 쉽습니다. 그런데 늘 연락하던 사람이 조용해지면 처음에는 상대가 편할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는 홀가분합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상하다고 느낍니다. 왜 연락이 없지? 그리고 어느 순간 먼저 묻습니다. 무슨 일 있어? 요즘 왜 그래? 이것을 상대를 조종하는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핵심은 상대의 반응이 아니라 내가 내 중심을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람은 익숙한 것의 가치를 쉽게 잊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매일 밥을 차려주면 어느 순간 그 밥상이 당연해집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파 밥상이 사라지고 나면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는 언제나 기다려주겠지. 아내는 결국 참겠지. 친구는 내가 연락하면 언제든 받아주겠지. 그러나 영원히 같은 자리에 있는 관계는 없습니다. 내가 조용히 내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상대에게도 그 사실을 느끼게 합니다. 세 번째는 적당한 거리에서 존중이 다시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밖에서는 예의 바른 사람이 가족에게는 함부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익숙해져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적당한 경계를 세우면 상대도 말을 고르기 시작합니다. 내 눈치를 살피라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의 선을 다시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디 한번 당해봐라. 내가 없으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봐라. 이 마음으로 거리를 두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온종일 상대에게 가 있기 때문입니다. 연락 왔나? 아직도 안 왔어 하며 휴대전화를 계속 확인하다 결국 내가 먼저 연락합니다. 진짜 거리두기는 상대를 벌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쉬게 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도 상대가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하지 않는 자식이 있을 수 있고 친구가 그대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 인연의 길이가 거기까지였음을 받아들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모든 인연의 길이가 같지는 않습니다. 30년 이어지는 인연도 있고 3년의 인연도 있으며 아주 짧게 스쳐가는 인연도 있습니다. 짧다고 반드시 나쁜 인연은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받았다면 그것으로 역할을 다한 인연도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상대가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내가 거리를 두며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평온입니다. 밤에 편안히 잠들 수 있는 마음, 전화 한 통에 하루 전체가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상대가 돌아오면 관계를 다시 생각할 기회를 얻고 돌아오지 않더라도 나는 나 자신을 되찾습니다. 그러면 거리를 둔 그 빈자리에는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법화경에는 상불경 보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만나는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상대의 현재 모습만 보고 그 사람 전체를 단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서운하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무심한 말, 이기적인 행동, 차가운 태도가 그 사람의 전부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런 면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과 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미워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은 그렇더라도 사람은 어떤 계기를 만나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억지로 기다리지는 않되 완전히 닫아버리지 않는 마음, 그것이 자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할 수 있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사람 생각이 올라올 때 이렇게 말하십시오. 저 사람은 원래 그런 면이 있다. 나는 나를 지킨다. 억지로 용서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따라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20일 정도 반복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 그 말이 예전보다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침에 그 사람을 위해 짧게 축원해 보십시오. 미운 사람이라면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도 건강하고 편안하기를. 그리고 반드시 한마디를 더 붙이십시오. 나도 건강하고 편안하기를. 상대의 복을 비는 것만큼 내 평안을 비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 하루 30분만이라도 오직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드십시오. 그 시간에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남편도 되지 마십시오.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셔도 좋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아도 좋고 경전 한 구절을 읽어도 좋습니다. 30분이 쌓이면 내 안에 중심이 생깁니다. 이 3가지를 100일 동안 해보십시오. 100일이면 계절 하나가 바뀔 정도의 시간입니다.
그동안 상대가 먼저 연락할 수도 있고 아무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내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예전에는 전화가 오지 않으면 하루 종일 서운했는데 이제는 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말 한마디 때문에 며칠을 괴로워했는데 이제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변화입니다. 불자님, 오늘 말씀을 다시 마음에 담아 보겠습니다. 서운함은 기대가 깨질 때 들리는 마음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 뒤에는 내가 주었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 서운해하는 자신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첫 번째 상처 뒤에 스스로 두 번째 화살을 쏘지는 마십시오. 상대를 내 뜻대로 바꾸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원래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다면 한 걸음 물러서십시오. 말을 조금 줄이고 지나친 기대를 내려놓고 내 일상으로 돌아가고 미움 없이 적당한 거리를 지키십시오. 그러다 상대가 먼저 다가온다면 담담하게 맞아주십시오. 하지만 오늘 말씀의 목적은 상대를 쩔쩔매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목적은 내가 더 이상 상대의 말 한마디와 전화 한 통에 끌려다니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연락이 와도 평온하고 연락이 없어도 내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 사랑하면서도 매달리지 않고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나를 지킬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은 그동안 많이 주셨습니다. 많이 참았고 많이 기다렸습니다. 이제 그 정성의 일부를 자신에게 돌려주십시오. 상대에게 내밀었던 손을 잠시 거두어 내 손을 잡아주십시오. 많이 서운했구나. 많이 힘들었구나. 이제 내가 나를 지켜줄게. 오늘 밤만큼은 그 사람 생각으로 잠을 설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가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마음이 평온하다면 오늘 하루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을 아프게 했던 인연 때문에 남은 세월까지 아프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인연은 붙잡는다고 모두 남는 것도 아니고 놓는다고 모두 떠나는 것도 아닙니다. 남을 인연은 적당한 거리에서도 남고 떠날 인연은 아무리 붙잡아도 멀어집니다. 그러니 이제 상대를 붙잡는 힘보다 나 자신을 지키는 힘을 키우십시오.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졌을 때 어느 날 상대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너무 기뻐 달려갈 필요도 없고 지난 일을 다시 꺼내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웃으며 대하십시오. 그 담담함 속에 예전과 다른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끝내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은 가장 중요한 사람 한 명을 다시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오늘부터 기억하십시오. 저 사람은 원래 그런 면이 있다. 나는 나를 지킨다. 이 두 문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불자님의 마음에 서운함 대신 고요가 머물고 남은 세월에는 다른 사람의 반응보다 자신의 평안을 먼저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처 주었던 인연은 지혜가 되고 좋은 인연은 더욱 깊어지며 놓아야 할 인연은
미움 없이 편안히 놓을 수 있기를 두 손 모아 축원드립니다. 나무석가모니 불, 나무석가모니 불, 나무석가모니 불. 오늘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에 관세음보살 5글자를 남겨주십시오. 그 한마디가 오늘부터 다른 사람보다 내 마음을 먼저 지키겠다는 작은 다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 한마디였습니다.